내가 팔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결국에는 무엇을 유발하느냐?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8강 마지막 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대한 투자자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우슬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단기 매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412 장크 매매하고 416 장크 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스윙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초단기 매매로 장중에 매매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배우실 내용은 고공전투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거의 뭐 끝판왕이다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우리 우가비 가족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고공전투를 가지고서 승승장구하면서 엄청난 수익들을 내고 계십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매를 해봤지만은 이것만큼 위대한 기술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고공전투 매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에는 고공전투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그런데 오늘 배우시는 이거는 복잡하지 않고 단기 매매로서는 굉장히 최적이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급등한 종목들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되게 위험하다. 근데 엄밀히 이야기를 한다면은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가장 위험해 보이는 종목들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력들이 건드는 거니까.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 위험한 종목들만 핸들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력들이 그냥 가느냐? 아주 요동을 치면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했다가 당하고 위험하니까 또 팔고 그러면 또 급등해 버리고 그러다가 또 추가 매수하면은 또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고점에서 움직인다. 그게 고공전투입니다. 그 논리를 잘 안다면은 고공전투를 벌이는 고점에서 내가 잘 눈여겨보다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만 팔면은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거래량 법칙입니다. 거래량 법칙은 크게 매직 거래량이라는 것이 있고 회전 거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매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형 우량주들이라든가 대주주 지분이 많은 종목들이 하루에 거래될 수 있는 주식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주짜리의 대형주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주주 물량이 50%면은 나머지 500만 주가 개인 소액 주주의 물량입니다. 그러면 그 500만 주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500만 주가 개인들이 다 한 번 사고 팔면은 한 번 움직인 겁니다. 전체 물량이 대주주가 안 판다면 가정하에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우선처럼 부르냐면은 회전 거래량이라고 부릅니다. 1회전. 자, 그런데 회전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하고 매직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들은 무조건 회전 거래량 이상이 터져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중대형 종목들은 회전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매집 거래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집이고 어떤 게 회전 거래량인지 아주 쉽게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거래량 없이 쫙 움직이다가 대량 거래를 터뜨리고서 그 자리를 안 빼고 움직이는데 그게 대형주였다.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매집 거래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집이 됐고 누군가가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집한 저점을 안 깨는 겁니다.
논리가 간단하죠. 그리고 회전거래량이라는 것은 회전거래량 법칙이 있는데 회전거래량이라는 것은 중소형 종목 중에서 하루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최대 1,000만 주야. 근데 1,000만 주인데 하루에 1,000만 주가 거래될 수도 있고 누군가 열심히 사고 팔면은 하루에 3,000만 주가 거래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7번 하루에 7,000만 주가 거래된 적도 있었습니다. 1,000만 주짜리 주식이. 그럼 7회전 거래량이 터졌는데 걔가 안 빠져. 그러면 걔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대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적이라고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오랫동안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움직여 왔더라. 이거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방대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거의 한 20년 이상, 20년에서 한 25년 이상의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와 급등주, 세력주, 그다음에 테마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여 왔는지 종목들이 그다음에 최대 몇 프로까지 상승했다가 꺾인 종목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돼 있는 자료들을 수십 년 동안 분석하고 지금까지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움직여 왔더라.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간과했던 거죠. 별거 아니고 이거는 뭐 별 영향을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카오스 이론과 카오스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혼돈과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같아도 정말 절묘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기계적으로 움직여갑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려면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움직였네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릿속에 갖고 있고 지금 이렇게 배우신다면은 이 앞에 벌어질 일들이 이미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놓고서 대응을 한다면은 물리지 않고 안전하게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의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매매하는 매매 방법과 기술이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대략 한 27가지에서 30가지가 넘습니다. 매매 방법이, 다양한 매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지금도 가장 선호하면서 좋아하는 게 거공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매매하면 물리지 않고 마음도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위험해 보이고 들어가지 마라.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의 특성이나 걔네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냥 들어가기 무섭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뭐 이 종목이 더 갈 거야. 좋아. 사도 돼. 지금. 이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올라갔다가 팔고 싶은데 계속 더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홀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순간에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급락이 나와요. 급소자리를 깨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알고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을 알고 대응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발굴해서 안전하게 계속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 이 고공전투를 벌이느냐? 고점에서 전투를 벌이는 건 고공전투가 되겠고 중간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미들전투가 되겠죠. 그러면 밑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당연히 저공전투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점에서 벌이는 놈들은 거의 매물대가 위에 첩초산중이 있기 때문에 걔 DNA가 잘 안 바뀝니다. 중간에서 움직이는 놈들도 결국에는 그 DNA가 바뀌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량 법칙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공전투를 벌이는 놈들도 그 DNA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DNA 바뀌기 전까지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고공전투를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사소한 원칙만 만들어서 그대로 진행한다면은
고공전투 갖고서 물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손실이 날 일이 거의 없어요. 빠져나올 기회를 주니까 항상 저점에서 잘못 잡은 종목은 빠져나올 기회도 안 주고 계속 횡보하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고공전투에서 잡은 놈들은 신기하게도 팔 기회를 꼭 줘요. 그러니까 손절을 할 기회를 준다든가 손실을 별로 안 보고 작게 보고 수수료 정도로만 보고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래도 좀 그렇다. 나는 그래도 홀딩해가지고 좀 저기를 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나중에 또 올라갑니다. 그런 고공전투 종목이 급소자를 깼는데 어떤 특정한 신호가 없이 깼다. 그러면은 나중에 반드시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모든 캔들과 거래량 법칙은 일봉과 주봉과 월봉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맞는데 주봉에서는 안 맞아. 이게 있을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법칙과 거래량 법칙, 이거 고공전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코인 매매를 하시든지 다른 어떤 상품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듣는 이야기 중에 해외에서 필리핀 가가지고 호주 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에 교육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외 주식을 했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 이 매매 방법이 이렇게 잘 맞는다니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어떤 증시도 똑같이 접목해서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단 몇 가지 사소한 원칙을 지키시면은 여러분들이 물릴 일이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공전투 매매가 안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세력들이 만드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끼리 치고받으면서 고점에서 전투를 벌이는 거기 때문에 그 세력을 역으로 이용할 수만 있다면은 물리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종목 선정 방법은 조금 있다가 HTS를 보면서 이런 종목들이 고공전투를 벌이는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캔들의 법칙과 거래량 법칙을 접목해야 된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공전투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동평균선 안 봐요. 어떤 보조 지표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캔들과 거래량만 보고서 굉장히 심플하게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울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쉽고 단순할 수 있어요. 근데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 고공전투가 아마 배우시면은 조만간에 깜짝 놀랄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고공전투를 벌이는 이유가 있겠죠. 그 고공전투를 벌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점에서 왜 계속 올라가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급등락을 하느냐. 첫 번째는 투자 주의 종목이나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면은 신분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차하면은 신용이나 미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이 머리를 잘 굴리고 있는 게 고공전투 벌이면서 머리를 잘 굴리는 이유가 고공전투를 유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타들도 막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에너지를 모으다가 세력들도 딱 보는 거예요. 이 고점을 땡길 때에 이놈들이 추격 매수해서 들어올 건가 안 들어올 건가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땡길 때에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얘가 이 고공전투를 벌이다가 더 날아갈 놈, 그렇지 않을 놈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3박 4일의 법칙인데 이거는 다 적용이 됩니다. 일봉, 주봉, 월봉, 분봉까지 다 적용이 돼요. 이 3박 4일의 법칙이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치명적일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세력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 3박 4일의 법칙이. 왜냐하면 고점에서 전투를 벌일 때 고점을 뛰어넘는 거 가장 강력한 놈이 3박 4일 안에 올려놓는 놈입니다. 걔는 계속 더 가요. 근데 3박 4일 안에 못 올려놨다 그러면 보통 뭐예요? 고점에서 전투 벌여요. 깼는데 3박 4일 안에 못 올려놨다 죽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고점에서 왜 이 전투를 벌이느냐? 전투를 벌일 때 잘 보시면, 일봉으로 잘 보시면은 옆에 캔들이 안 보이고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왔는데 그걸 뭘로 보면은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은 거기가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돌파를 안 시켜요. 세력들도 그걸 아니까, 매물대를 아니까 거기에서 매물이 쏟아질 걸로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쏟아지는지. 그 쏟아지는 물량들을 내가 받아서 땡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사서 올려놓고 하는데 거래량도 줄고 더 이상 물량이 안 나오는데 이 정도 물량만 장악하면은 이거 고점 뛰어넘어서 추금해서 들어오겠구나. 그럼 더 갈 수 있겠구나. 그 판단이 들면은 땡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판단이 들기 전에 얘네들이 뭘 본다고요? 주봉과 월봉의 매물대를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전투를 벌이는 거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고점에서 판돈을 급격하게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기네가 이게 작전이 아닌 이상 한 번에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력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는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이럴 때의 신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점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안 빼는 놈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계속해서 에너지만 모으고서 빼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줄고 있다가 고점으로 딱 올려놓으면서 추금해서 들어올 때에 같이 사가지고서 확 당겨버려요. 그러면 그 고점이 다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지선이 되면서 거기가 다시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 2차 상승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공전투를 벌인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일간 차트인데 차트를 잘 보시면은 위에 저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못 올라가고 있죠.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밑에만 내려오면은 계속해서 반등을 주죠. 위로 올라가면은 내려오죠. 얘가 이 자리 돌파했다가 밀리는 거는 옆에 있는 이 캔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거래량을 보면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거래량 갖고 여기를 돌파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임수다. 그래서 저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힘을 만들어낸 이 거래량을 잘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 장악을 해버렸죠. 저 자리를 돌파하는데 뭐가 터진 거예요? 이 거래량,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는데 꼬리 캔들의 비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꼬리 캔들을 장악하고 나서 이 자리를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 자리를 안 깨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공전투예요. 그러면 이 고공전투를 벌일 때 잘 보세요. 고점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거래량을 터뜨리고 위로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또 내려오죠. 그런데 거래량을 잘 보세요. 이 거래량으로 이 자리를요, 꼬리를 저렇게 달았는데 이게 뭐라고요? 거래량 법칙. 그럼 저 자리에서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전투를 벌인다. 이 자리를 깨고 한 호가라도 깨거나 내려와가지고 3박 4일 못 올려놓는다? 그러면 조금씩 해도 결국에 어디까지 내려온다고요? 이 자리. 이 자리에 내려올 때 거래량이 줄면서 내려오는데 이게 만약에 오전장에 10시 반 이전에 쭉쭉쭉쭉 내려와서 저 자리에 단다.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고공전투예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세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가장 좋은 게 고공전투는 빨리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쭉쭉쭉 내려오는 게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려오는 놈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쭉쭉쭉 이렇게 내려올 때에 저점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점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꼬리를 달았어요. 거래량을 보세요. 완전히 거래량을 죽이고 있죠. 이 거래량으로 이 자리를 깨면은
여기에서 못 팔아먹은 이 세력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저 자리 깨가지고 3박 4일 안에 못 올려놓잖아요. 세력들 손절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거래량 없이 깼을 때에는 한 호가나 두 호가를 깨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3박 4일 동안 지켜봐도 된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대량 거래를 터뜨리고서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점에 닿을 때마다 거래량 없이 내려와 가지고 꼬리를 살짝 달고 있죠. 근데 위에 고점을 만들었죠. 올라갈 때에 올라가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거래량 없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3일 만에 3박 4일에 딱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들어가면은 거래량 없이 내려올 때 들어가면 뭐라고요? 물리지 않고 올라가더라. 그런데 저걸 보시면은요. 옆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올라가다가 저 위로 올라갈 때 거래량 없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는요. 절대 못 올라가. 저거 올라갈 확률은 몇 프로요?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자리를 뛰어넘으려면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점진 쪽으로 올라가거나 호재가 나와서 갭상승으로 저 고점을 뛰어내서 안 빠지거나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이 거래량 대비 최악의 경우라도 70% 이상 터지면서 올라가야 안심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것도 고공전투를 지금 벌이는 과정이었고 고공전투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급소 자리에 안 깨고 종가 기준으로 거래량을 완전히 죽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저런 흐름이 나온다. 근데 거래량 없이 올라가면은 다시 또 대밀린다. 이 논리만 안다면은 우리가 저점에서 저 매집한 세력보다도 더 싸게 들어가서 비싸게 계속 팔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힘을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 힘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세력이 이 최저점이 사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사가지고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됐을까?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러면 이만큼을 내가 싸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내려온다면, 살 수만 있다면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거래량 없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 세력이 이렇게 매집을 했는데 요 자리에 내려올 때에 거래량이 급감해가지고 빠르게 내려온다. 오전 중에 빠르게 내려온다. 10시 반, 11시 이전에 빠르게 내려온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저거 들어가서 물릴 확률은 몇 프로? 5%가 채 안 됩니다. 10시, 10시 반 안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저 자리를 만약에 갭으로 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시호가 때에 갭으로 저 자리에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1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냥 쭉쭉쭉 내려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10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거래량 없이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저 자리 근처까지 내려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물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고공전투 매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전 차트를 지금 어제까지 거래됐던 종목들을 실전으로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주목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래도 조금 핫했던 종목들 중에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한스바이오 지금 이제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종목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연회 때도 오프라인 강연회 때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가고 얘가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세력들은 어떤 종목들을 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캔들의 법칙과 3박 4일 그리고 고공전투 이것만 잘 기억하고 제가 설명한 내용이 실전에 이 종목들하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만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힘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래량을 터뜨렸고요. 자, 여기에다가도 거래량을 터뜨리고 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긴 꼬리가 달렸네요. 이거를 잘 보세요. 여기에 힘을 만들어 놓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안 깼습니다. 그리고 또 올려놨어요. 진정한 고공전투는 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 안 깼으니까.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근데 이렇게 한 방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수익률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도 한 6%, 5%, 7%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시 또 다니까 올라가죠. 그리고 땡겨놨는데 잘 보세요. 거래량이 또 터졌죠. 이 앞전보다는 적지만. 근데 양봉이죠. 그럼 얘는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또다시 뭘 벌이고 있는 거예요? 25,000원 근처에서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만약에 깬다. 요 25,000원 이 자리 근처를 깬다. 3박 4일 안에 못 올려놓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만약에 25,000원 근처를 깼다가 3박 4일 안에 못 올려놓으면 어디까지 떨어져요? 이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얘가 반등이 나올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오전 10시 반 이전에 거래량 없이 빠르게 이 자리 떨어지면은 얘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70%에서 90% 됩니다. 그러면 미래를 내가 아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움직여갈지를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떨어져서 급소자리 깨면은 여기까지 내려오겠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오후장에 깨가지고 3박 4일을 못 올려놓는다? 또 떨어져요. 캔들의 급소자리까지. 또 떨어져.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안 깨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 올라가다가 또 밀리겠죠. 왜냐하면 이 거래량하고 여기에 물려져 있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 자리 뛰어넘을 확률은 몇 프로? 10%.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공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고 파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몇 가지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은 매우 안전하게 급등주를 가지고서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캔들의 법칙과 3박 4일 그러면 거래량 법칙을 접목해서 대응을 한다.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이수 페타시스도 요즘에 이제 핫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설명한 내용이 과학인지 아닌지를 이제 증명이 좀 되셨을 겁니다. 캔들의 급소자리를 잘 보세요. 이렇게 표시해 놓는 급소자리를요. 요거 눈에 보이시죠? 거래량이 급등했죠. 거래량이 장중에 없이 이게 내려왔을까요?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왔을까요? 거래량이 없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이만큼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 터진 거래량 대비 판 흔적도 없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뭐라고요? 고공전투를 벌이는 거다. 근데 여기서 왜 꼬리 달고 자꾸 못 올라가느냐? 안 빼는데. 아시겠죠? 캔들과 거래량 법칙. 그럼 여기를 뛰어넘어서 이 음봉을 장악하고 올라가려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디를 이 자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못 올라가면은 이 자리에서 또 밀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캔들 법칙 배웠잖아요. 이 자리에 올라가다가 이 길을 돌파하려면은 이 자리를 돌파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최소한 70% 이상 거래량이 터지든지 갭상승으로 여기를 뛰어넘든지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지고 이 매물대 물량을 받아내는 겁니다. 가지고 안 밀리게 만들어야 돼요. 안 밀리게 만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방법이 아니고 장중에 탁 올라갔다 거래량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공전투. 이 원칙만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다가 꼬리 달고 올라간 건데 얘가 만약에 거래량 없이 여기를 내려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캔들과 거래량 법칙이다. 그리고 고공전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핫한 루닛이 이게 진짜 얘도 한번 잘 보세요. 왜 못 올라가는지는 이제 눈에 환히 보이실 겁니다. 땡겨놓고서 거래량 터뜨렸어요. 그럼 여기가 시작점.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 터뜨리고 이렇게 시작했다. 그럼 여기가 시작점. 그런데 땡겨놓고 급소자리에 앉겠다. 그럼 여기가 뭐라고요? 시작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땡겨가지고 장대양봉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졌다. 근데 여기 안 깨고 있다. 그럼 여기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고공전투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다시 급소자리가 되는 거예요. 깨지면 매도 급소자리고
그 자리 지지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 급소자리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잘 보시면은 요 자리 근처에 내려왔을 때에 거래량 없이 내려온 거죠. 어찌됐든요. 그리고 안 깨고 있죠. 중요한 것은 종가를 기준으로 급소자리라고 얘기했죠. 깨느냐 안 깨느냐. 그럼 안 깨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깨고 움직이는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리고 내려왔다 그러면 또 올라가. 근데 왜 올라갔는데 못 올라가고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기 꼬리 달았죠. 거래량 터뜨렸죠. 무슨 얘기예요? 거래량 없이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고 내려온 겁니다. 그게 거래량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올라가도 대밀린다. 속임수다. 그럼 여기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대밀리는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거래량 법칙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제가 가끔 그 사무실에서 손님들이 어쩌다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는 그러면은 흘끔흘끔 이렇게 보잖아요. 막 보려고 안 보여주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가지고 아유 뭐 갖고 매매해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보다가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종목을 저는 평생 가지고 갈 걸로 생각하시나 봐. 근데 단기로 매매하는 게 주입니다. 중장기는 보이지도 않아. 아예 활성화를 안 시켜놓으니까 그 계좌는. 그러니까 단기로 주로 매매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 고공전 툴을 통해서 매매하는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저렇게 저런 종목들만 가지고서 저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매직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형주였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지금 이거 에코프로하고 뭐 에코프로 BM 이 에코프로 HM 이게 지금 에코프로 삼형제가 난리도 아니야 지금.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이제 또 급등을 해버렸는데 에코프로 들어가는 종목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제. 뭐 이유도 없어 그냥 이렇게. 근데 얘가 캔들과 거래량 법칙 얘기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렇게 올라가다 꼬리 달았어. 근데 절묘하게 여기에서 꼬리 달고 내려오네? 왜 내려왔을까요? 거래량 법칙. 그러면 이날 어제 이게 이런 그림이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밀릴 거를 나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99.4% 확률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움직여갈지. 다음날 얘가 어떻게 움직여갈지도 알아. 다음날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보여. 여러분들도 보일 거예요.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인지. 거래량 법칙과 캔들의 법칙만 접목을 시키면은 저게 다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공전투는 매직 거래량이 나온 종목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에코프로 BM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매직 거래량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서 또 만들어냈어. 꼬리 좀 달리고 거래량 줄고 있고요. 무지하게 강한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 힘을 만들어내고 거래량 없이 장중에 거래량 없이 이 자리에 내려왔다. 35만 원 밑으로 내려왔다. 그럼 얘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안 물려. 그래서 또 땡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세력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세력들도 아는 거야. 근데 알긴 아는데 얘네가 캔들의 법칙이나 거래량 법칙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유리해요. 그럼 세력이 유리한 건 뭐냐? 오로지 돈입니다. 걔네들은 돈의 힘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렇게 차트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속성이나 노하우를 잘 배워놓으셨다가 세력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매매 방법을 가지고서 안전하게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세력이 어디에다가 힘을 만들어놨는지 3부 토건도 잘 보세요. 얘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자, 요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힘을 만들어놨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쭉쭉쭉 탁 못 올라간 이유 알겠죠? 못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올릴 수 있다고요? 갭으로 떠가지고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급소자리를 안 깨면은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고 있네. 요거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없이 이거는 뭐 고공저축 이제 저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데 만약에 여기를 깼다. 3박 4일 안에 못 올려놓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급소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야. 이 자리에 내려왔다가 속임수 반등. 속임수 반등이라는 거는 급소 자리를 깨고 3박 4일에 못 올려놓으면 이 자리 근처에 다시 올라갈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 급소 자리가 되는 겁니다. 과학이에요.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메모 좀 하십시오. 메모를 해서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수십억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급소 자리는 깨느냐 안 깨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깨느냐 안 깨느냐. 3박 4일이 뭐냐면은 거래량 없던 놈을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을 터뜨리고서 이 급소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꼬리가 길게 달렸네. 그럼 이 자리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거래량보다 더 터지든지 점진적으로 올라가든지 갭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올라가니까 캔들의 법칙, 거래량 법칙 때문에 얘가 어디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죠. 급소자리 깼잖아요. 깼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깬다. 그런 상태에서 급소자리를 안 깨거나 3박 4일 안에 못 올려놓으면 끝난다. 그런데 얘가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땡겨버렸어. 근데 여기서 꼬리 단 거 왜 그래요? 거래량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려면 점진적으로 올리던가 갭 상승이 나오던가 호재로 그렇게 해서 안 빠져야 돼. 이렇게. 그리고 또 세력이 매집해가지고 급소자리 만들고 또 만들고 이 논리로 주가는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를 하신다. 이 캔들의 법칙 하나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장단컨대 여러분들은 수십억을 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들과 거래량 법칙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안다. 거기에 거래량 법칙만 정확하게 접목할 줄 안다. 그런다면은 장단컨대 정말 장단컨대 여러분들은 수십억을 버신 겁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은 주식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기술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고수나 사람도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 법칙을 아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옛날에 무슨 제가 캔들의 법칙을 또 얘기하니까 캔들의 법칙 많이 퍼졌어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캔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옛날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한 15년 전만 해도 캔들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많아졌어. 근데 이제 거래량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안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또 거래량 법칙 막 거래량이 중요하다면서 막 난리가 나. 지금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참 그래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거를 악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이 쓰는 데에서만 활용을 하시고 어디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걸 뭐 퍼뜨리거나 그래서 잘못 악용이 되면은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래량 법칙과 캔들의 법칙은 과학적인 거고 거의 마법입니다. 어떤 것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저한테 이야기해도 100%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가져온 자료 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전으로 그날 움직였던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육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갈지 설명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과학적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공전투 종목 중에서 A-프로라는 종목도 이게 지금 전투 벌이고 있는 건데 아마 눈에 이제 딱딱딱 들어오실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어마무시한 거래량을 터뜨리고 고점을 만들었어요. 요거 급소 자리를 갭으로 깨버렸죠. 악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죽는 거죠, 이제. 장대음봉하고서 갭으로 깬다, 이거 죽는 거예요, 이거. 갭으로 이 자리를 깨거나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위험 신호다. 거래량 없이 내려오더라도 위험하다. 3박 4일 안에 못 올려놓으면 죽는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세요. 이 자리에 올라갔다가 왜 밀렸다고요? 이 자리를 깨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거기가 단기 매도 급소 자리다.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돌파하려면 또다시 에너지가 필요한데 갭상승. 갭상승해가지고 급소 자리를 안 깨야 된다. 그 급소 자리를 안 깨고 움직였더니 또 지금 뭘 벌이고 있는 거예요?
꼬공전투. 근데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반등. 또 반등 위로 올라갈 때는 저 거래량 법칙 때문에 또 밀리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안 보고서 얘가 이 자리에 가면은 밀릴 거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해 드렸습니다. 나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또 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갈 것인지 쟤는 여기 가서 반드시 밀리게 돼 있다. 얘는 여기에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거를 미리 설명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캔들과 거래량 법칙 이것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똑같다. 이거는 그래서 과학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메지온이라는 종목도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눈에 잘 보이세요. 음봉이 발생을 했죠. 거래량 터뜨리고. 그것도 거래량까지 터뜨렸어요. 근데 급소자리는 안 깨고 움직여서 3박 4일의 법칙을 지키면서 그리고 났더니 이 자리까지 내려온 거죠. 여기 이제 저점까지 근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전투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또 거래량 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올라가면 깨지죠. 밑으로 내려오죠. 이 자리에 내려오면은 거래량 없이 또 바짝 아침에 일찍 내려오면은 요것도 반등은 나오겠죠. 이 자리 깨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깨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 안 깨고 움직이면은 반등.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 없이 나오면은 4, 5%, 5, 6%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밀린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올라가다가 밀릴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아, 얘가 거래량 법칙 때문에 이건 못 올라. 그럼 영락없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당장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본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을 보시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소름이 쫙쫙 끼치면서 저게 저렇게 과학적이고 마법이었는지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왜 못 올라가는지 어디에 올라가면 떨어질 건지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99.9% 확률로 저렇게 움직여가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이건 한미 반도체입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터뜨리고 급소자리 만들었어요. 위에서 못 올라가는 이유 알겠죠? 이거는 이 거래량 갖고서 못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고점 돌파하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려오잖아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계속 내려오잖아요. 거래량 없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내려오면은 또 음봉이었는데 여기서 꼬리를 달았네. 왜 그럴까요? 이 거래량 갖고 내려오면은 무슨 얘기예요? 물린 세력들이 가만히 두질 않겠죠. 이렇게 물린 세력들이. 그래서 땡겨놓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고점에서 전투를 벌인다. 근데 저걸 알면은 나는 계속해서 저런 종목을 들어가서 하루에 7%, 4%, 12% 이렇게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확률이 무려 90% 이상이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고공전투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ISC라는 이 종목이 있는데 무작위로 지금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는 종목. 절묘하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마 이거를 모르셨던 분들은 저걸 무심결에 지나쳤었는데 저런 과학이 숨겨져 있었구나. 저 속에 3박 4일과 캔들의 법칙, 거래량 법칙만 접목하면은 천하무적이다. 좀 더 볼게요. SNS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고 고점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올라가고 있죠. 근데 올라갔더니 또 밀리는 이유는 거래량 법칙. 이 거래량 꼬리 달았으니까 꼬리 캔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꼬리 캔들에 대한 이 비밀을 잘 이해하시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주변의 친구나 주변에 뭐 고수들 있잖아요.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수들은 보조지표하고 다른 걸 막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신뢰성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다 적용해서 해봤더니. 근데 가장 완벽한 게 뭔지 아세요?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함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과 노하우가 숨겨져. 그래서 단순해진 거예요. 단순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맞잖아요. 그런데 보통은요. 강의나 교육을 할 때에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과거의 자료만 원래는 보여주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 그게 맞는 거니까.
맞는 걸 고른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한테 내가 교육을 하거나 여러분하고 할 때에는 항상 실전 차트를 오늘까지 종가를 기준으로 거래됐던 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과학이고 맞기 때문에 내일도 맞을 거고 모레도 맞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맞을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내려오니까 거래량 급감해서 내려오니까 그 자리에서 급반다. 올라가면 떨어지는 이유 알잖아요. 거래량 법칙, 캔들의 법칙. 과학입니다. 다 똑같아요. 저렇게 움직여가고 있더라. 그러면은 대덕전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눈에 보이시죠? 거래량 왜 못 올라간지 아시겠죠? 캔들의 법칙. 왜 내려오고 있는지 알겠죠? 요거 얼마 안 남았네. 요거 이제 갑자기 월요일날 폭락이 나와서 잠깐 오전에 빠르게 탁 거래량 없이 내려오면 야 종목을 가렸어야 되는데 눈에 이제 보이시나요? 요 이거 보이시나요? 거래량 터뜨리고서 급소자리 만들었어요. 급소자리 만들고 여기다가 급소자리 만들었네요. 이 자리 안 깨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올라가면 왜 못 올라가는지 이제 아시죠? 계속 올라가면 또 밀릴 거고 내려오면은 얘도 이제 얼마 안 남았. 이 거래량 갖고 오전에 시간의 법칙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빠르게 손 쓸 틈도 없이 탁 내려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장중에 보면은 10시 반 이전에 모니터를 잘 하다 보면은 툭툭 내려온다니까 평상시 저런 관심 종목을 집어넣고 해놓으면은 얘가 느낌이 오늘 내려올 것 같은데 오전장에 내려와. 근데 내가 샀다 하면 여길 깨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깼는데 지켜봐. 오전장이니까 올려놓으면 홀딩이고 깨가지고서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깼는데 조금 깼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반등 나왔다가 또 밀리고 반등 나왔다가 또 밀려. 왜 급소자리 깼다가 올라갈 때는 이 자리가 매도 급소자리였기 때문에 반등 나왔다 또 밀리고 반등 나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래량 없이 움직이고 올라가다 밀리면은 그 자리 근처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3박 4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칙을 꼭 지켜가지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기술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도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갑작스럽게 뭐 저점을 깨지 않는 이 똑같죠?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올라가면 왜 못 올라가는지 알겠죠? 거래량 법칙, 캔들의 법칙, 거래량 법칙, 급소자리. 위에 꼬리를 길게 달았어도 뭐라고요? 급소자리 안 깨면은 점진적으로 올리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매집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또 지나서 한 종목만 더 보고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도 윤성 FNC라는 종목인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 그림을 만들어놨네. 그리고 고점에서 또 이런 그림을 만들어놨어요. 전투 벌이겠다는 얘기죠.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이거 급소자리 안 깼어요. 이런 그림 만들고 있고 이 자리에서 왜 반등 나온지는 아시겠죠? 이제 거래량 급감 빠져나가지 못했고 반등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눌림 주는 거고 거래량 터뜨리면서 위에 장악했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꼬리 다른 거고 그리고 올라가다가 다시 눌림 나오고 다시 내려오면은 또 어떤 흐름이 보이겠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8강까지 다양한 매매 방법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익히셨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1강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들도 자주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검증하고서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을 해서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메모하시고 실전에 접목을 시켜서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성공 신화를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동안 약 2개월 동안 이렇게 집중하고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고 또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저 멀리서
이렇게 또 다양한 곳에서 뭐 보니까 부산, 광주, 전남, 순천, 뭐 강원도 뭐 각지에서 오셨더라고요. 아마 앉아서 이렇게 진행하시기가 되게 힘드셨을 겁니다. 많이 또 피곤하셨을 텐데 끝까지 우리 우가비 가족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한 2개월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술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